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힘들게 구한 내 제라늄이 여름에 죽는 이유와 관리법 6가지. 여름철 제라늄 관리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매년 여름 시즌이 오기 직전에 비슷한 팁을 방출하곤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주로 무름병 예방을 위한 통풍 관리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제라늄 영상 31번과 32번 영상인데요. 벌써 제라늄 영상 86번을 작업하고 있으니 그 사이에 많은 영상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워낙 잘 크고 사계절 꽃을 보여주는 제라늄이라고 해도 한국의 여름 날씨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인데요. 심하면 50%에서 많으면 80% 이상 제라늄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우선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죠?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죠. 첫 번째, 제라늄이 여름을 유독 힘들어하는 이유. 제라늄이 한국으로 건너와 현재는 한국 제라늄의 부흥, 르네상스 시기를 맞았는데요. 물론 제가 느끼는 개인 의견입니다. 유럽의 날씨와 한국의 날씨의 차이를 알면 한국의 여름 시즌에 제라늄이 얼마나 살기 힘든 환경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유럽의 여름은 온도는 높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만 들어가도 상쾌함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레스토랑과 집이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늘에만 들어가도 조금 서늘하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의 불쾌감, 습한 기운에서 오는 꿉꿉함이 없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한다면 한국의 여름 날씨는 고온다습인데요. 즉 온도가 높고 습도까지 높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이 제라늄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아마도 사우나 들어갔는데 숨을 쉬었는데 콧구멍이 따가운 경우 기억하시나요? 숨을 쉬고 싶은데 그 뜨거움과 습함에 콧구멍까지 따가워서 도저히 숨을 쉬기 힘든 경우, 그런 날씨가 제라늄이 느끼는 한국의 여름 날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사람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쾌지수를 높이죠. 이러한 부분이 제라늄한테는 무름병 등으로 찾아옵니다. 생명을 위협하죠. 왜냐하면 제라늄은 아프리카 쪽에서 온 식물이기 때문에 줄기에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데요. 주로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30도 이상이 유지가 될 경우, 거기에 장마로 인해서 습해지는 경우, 이때가 딱 무름병이 많이 창궐하는 타이밍인데요. 가뜩이나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데 주변이 덥고 습하니 잘 썩는 것이겠죠. 그래서 광량, 빛의 양이죠. 온도, 과습, 통풍 관리 등의 별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코니, 베란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이유를 알겠죠? 두 번째, 제라늄이 여름에 죽는 이유, 직사광선. 한여름에 직사광선에 노출된 적이 있으신가요? 해수욕장에 하루 종일 선크림 없이 노출하고 난 후에 피부를 생각해보면 딱 좋을 듯 합니다. 사람의 피부가 타고 녹아내리듯이 벗겨지는 거죠. 제라늄의 잎도 타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볕 때문이죠. 타버리는 경우도 많겠죠. 특히나 사람의 두피의 경우는 정말 약한 편이어서 헤어, 머리카락이 잘 보호해주고 있는 거고요. 제라늄한테는 여름에 워낙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간접빛만 받아도 충분한데요. 예전에 유리창, 샤시 한 개만 통과해도 광량이 확 줄었던 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빛의 입사 각도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생각보다 많은 양이 줄어들었었죠. 그래서 베란다에 코팅이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빛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여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빛을 받는 경우 대부분은 직사광선에 제라늄이 녹아내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고온다습에서 햇볕을 강하게 받으면 줄기가 검게 썩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러가지 이유에서 직사광선은 좋지 않은데요. 잘못하면 화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래서 베란다 가드닝에서 위치에 따라 3가지 위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지 영역, 베란다 외부죠. 그리고 절충 영역, 베란다 내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여름에는 빙고! 절충 영역, 베란다 내부에서와 거실 영역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제라늄을 놓는 위치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반그늘에 두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통풍 관리입니다. 통풍을 놓치고 그냥 안쪽에 서늘한 곳에 두었다가는 바로 무름님이 찾아올 수 있죠. 세 번째, 제라늄이 여름에 죽는 이유, 통풍. 통풍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경우에도 한여름에 고습의 환경에서는 통풍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신경을 써줘야겠지만요. 한여름 정말 더울 때보다도 한여름 후반부에 후덥한 날씨에 더욱 제라늄이 많이 무르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통풍 관리를 위해서 기존 영상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통풍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건데요. 아랫부분의 잎과 줄기를 잘라주는 것도 같은 이유이고요. 떨어진 잎들도 바로바로 치워주어서 통풍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잎들끼리 서로 닿지 않도록 간격을 최대한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무리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로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해도 이런 세세한 관리가 없다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에 방해되는 큰 잎을 제거할 경우에 잘못 잘라서 상처난 부분에서 무르지 않도록 잘 잘라주도록 해야 합니다. 자루는 따면 안 되고 잎만 따면서 잎자루는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거죠. 상처난 부분에 상처 치유를 못해서 제라늄이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약하면 첫 번째, 듬성듬성 화분 배치, 두 번째, 잎 제거, 세 번째, 노란 잎 제거 및 화분에 떨어진 잎 제거 등의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럼 네 번째로 제라늄이 여름에 죽는 이유, 과습. 수분이 제대로 마를 시간도 없이 물을 계속 주면 과습으로 제라늄이 죽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과습으로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주변의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제라늄 고수분들 중에는 아예 여름에 거의 물을 안 주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제라늄 영어로 뼈제라를 만든다 라고도 하는데요. 정말로 제라늄이 물 달라고 잎으로 표현할 때만 분무기로 아주 조금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잎이 처져 있거나 말라 보이는 경우이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태생부터 과습보다는 말리는 게 더 생존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직접적으로 뿌리에 물을 주기보다는 주변에 또는 저면 관수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좋고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중화분의 개념에서 따라오는 방법이죠. 저면 관수도 좋고요. 그래서 과습으로 한 방에 훅 가는 것보다 차라리 뼈제라로 만드는 방법을 택하는 고수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확률로 따져도 이게 더 유리하겠죠. 땡볕보다는 아침에 물을 주면서 수시로 잎을 만져보고 제라늄의 건강 상태 체크가 필요합니다. 팽팽한지 또는 처지거나 시들었는지를 잎을 만져보면서 잎이 축 처져 있는 경우가 물을 줘야 할 타이밍이죠. 제라늄의 물주기는 화분의 겉 흙이 말랐을 때 주지만 여름에는 안쪽 흙까지 말랐을 때 줍니다.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 아주 뜸하게 한 번 주는 것이 좋죠. 물론 케바케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라늄이 여름에 죽는 이유, 환경의 변화. 어떠한 것이든 제라늄 주변 환경을 자꾸 바꾸어주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전학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하죠. 이제 좀 적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학을 간다면, 친구가 전학을 간다면 엄청난 스트레스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변화를 피하고 이러한 이유로 이전에 봄철 분갈이도 해주었으니 여름에 할 필요는 없고요. 변화를 최대한 피하면서 세심하게 관찰해주고 신경 써주는 것이 여름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료, 영양제 등등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꽃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라늄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요. 여름에는 꼭 한 가지를 하셔야 하는데요. 환경이 변화하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요. 여섯 번째, 여름 지나고 제라늄을 들이는 타이밍. 요즘처럼 갑자기 짧은 봄이 지나고 더워지는 타이밍에 들이는 제라늄은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지 정말 잘 모르죠.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름이 지나고 9월에 제라늄을 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월 중순쯤에서 왜 제라늄이 힘들어하는지 설명드렸었죠. 베란다 가드닝에서 해의 각도가 낮아지면서 빛이 더욱 많이 들어오면서 베란다의 광량이 늘어나거든요. 온도는 높고 광량은 늘고
아직 습도도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 모든 좋지 않은 환경들이 모이면서 여름을 잘 보냈다고 안심하고 있는 그때에 한 방에 훅 펀치가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운 열기가 가시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시기에 제라늄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잃지 않는, 지키는 게 중요한 여름의 제라늄 키우기였습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건강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